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은 세 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합 논의가 다시 거론된 이후에 양 지역의 상생 협력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죠. 하지만 완주군 의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과연 통합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지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는 완주 전주 통합 네 번째 시도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과 찬반 양측의 입장, 주요 쟁점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더 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주시가 지역 발전 명분으로 완주군과 통합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주체는 완주기도 하고 어느 쪽에 흡수된다기보단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전주시장이 독단적으로 통합 얘기를 꺼낸 건 잘못됐죠.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가고 온갖 혐오 시설을 옮길 거라고 추측하면서 부정적 입장이 확고해지는데 압박에 가까운 통합 추진 발표는 강요랑 같은 거니까. 자꾸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소모적인 갈등과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전주는 전북에서 큰 도시긴 한데 면적도 작고 인구 규모도 작아서 발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통합은 필요한 거고 그 당위성은 타 지역 통합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주랑 완주는 생활권도 공유되고 있잖아요. 삼봉지구나 운곡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완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독자 노선을 찾고 있잖아요. 인선 8기에서도 시군 간 통합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역 소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합을 하는 게 지역의 산재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줄어서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완주 전주 통합 논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나유인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나유인 공동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찬반 입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 텐데요.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김병석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양쪽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뭐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주민의 의사를 물었던 투표도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3번 정도가 무산됐습니다. 2번은 완주군 의회에서 무산했고요. 1번은 주민투표에 붙였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많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이제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유인 대표님은 김제 출신이고 전주에 오래 사셨고 현재는 완주군에 살고 계시죠. 예, 네. 통합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시는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그 어떤 그 추세 자체가 예. 광역화로 나가고 메가시티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인구 소멸 지역이고 예. 지역 낙후가 가장 심하고 재정 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최하위의 그 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손녀 세대,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이 전북의 땅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말씀은 본론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론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뭐 비단 전주 완주만의 어떤 통합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왜 전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완주는 반대를 하는데 왜 통합하고자 하느냐, 그걸 좀 그냥 단순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예. 일단은
완주와 전주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하면 뭐가 좋다. 뭐 이런 뭐가 좋냐면 예. 일단 저희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인구가 현재 숫자로 하면 통합시가 74만이 됩니다. 예. 74만이가 되고 면적이 일단은 서울시 면적의 1.7배로 확장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74만인데도 이게 예. 100만으로 가는 길이 되죠. 74만으로 통합이 되는데 예. 이건 청주 청원의 경우에도 통합 이후에 인구가 늘었거든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지역이 100만 정도는 돼야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과 소비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0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성장 발전 축을 형성해서 전북 발전을 견인할 도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물리적으로 합쳤을 때의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완주 입장에서는 큰 시너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셔도 좋고요. 반대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완주군 의회에서는 예. 오늘 제가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왔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통합과 관련해서 찬성 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범기 시장께서 신정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4일 날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시면서 저희 완주군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월 22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1월 30일에는 완주 전주 통합 추진에 대한 KBS 생방송 심층 토론회 본위원이 출연을 해서 강력하게 완주군 의회에 통합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저희 완주 군민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1번입니다. 통합되면 주권을 지킬 수 없습니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 인구가 늘어나고 흡수 통합이 된 지역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분배되고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전주는 인구가 64만 명이고 현재 저희 완주가 약 10만에 가까운데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예산의 배분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도 1인당 지원을 받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완주 군민들의 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전주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 완주는 이득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완주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10만 명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완주 예산으로 1인당 나눠봤을 때 1인당 인구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전주시보다 840만 원인데 전주시는 400만 원. 400만 원. 2배 차이 나고 1인당 국민 총생산 GRDP도 저희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면적도 전주는 확장성이 있어서 제한적인데 완주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통합되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주시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 나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수치는요.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통합이 되면 완주군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 되면 전주시 예산이 5,167억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이 1,174억입니다. 두 예산을 합하면 그만큼 규모화가 되는 것이고 예산의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주시가 조달이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 지방세 예산이 아니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부분은 우선 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지방세 부분이 이렇게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 부분도 전주시가 훨씬 완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보면 전주는 23.95%고 완주는 16.35%입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그 지방세 수익과 재정 자립도 이것을 합하면 상승의 효과가 납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그 주민들 그 주권을 얘기하는데 아니 전주시와 완주군이 합해지면 당연히 한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책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일방적으로 한쪽은 배제하고 한쪽은 대고가 아니고 완주와 전주가 합해지면 이제 통합시가 됐는데 거기에 무슨 완주군이 있고 전주시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단점 부분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야기 혹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완주가 땅이 넓다 보니까 전주시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혐오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혐오시설이 완주로 많이 이전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혐오시설 부분은요. 완주군에서 군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현란한 언어의 유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주시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이쪽에 지금 완주, 임실, 저기 김제, 전주가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주가 전주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현소각장 터에 이제 다시 또 이번에 또 소확장도 지금 그 자리로 그대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확장과 이 폐기물 처리가 이미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여기에 무슨 어떤 공해 폭탄이 있느냐. 그거에다가 더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군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익산 지역의 폐기물을 대대적으로 가져다가 비봉 지역에 쌓아놓고 석회분 이런 걸 처리하고 특정 업자를 위해서 이걸 함으로써 지금 세금이 1,000억 정도 투입되는 그런 폐기물 처리를 익산 것을 가져다가 완주군 의회가 승인을 하고 집행부에서 완주군청에서 허가를 해줌으로써 특정 업자는 지금 부도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부 완주군에서 책임을 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공해나 쓰레기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오히려 완주군이 그런 익산시 폐기물을 가져다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전부 준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상호 토론으로 해도 됩니까? 회장님? 네. 그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통합이 된다고 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 지역을 보면 과밀이 돼서 지방으로 자꾸 이전을 하고 분산을 시키죠.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면 우리 전주시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진안모주 장수 등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군단위에 있는 인구들이 자꾸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되겠지만 수도권처럼 가진 사람들만 또 전주시의 인구가 몰려있는 곳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미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통합이 되고 인구가 74만 명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는 더 이상 어떤 확장성이 없는데 그 이후에 더욱 발전해서 토지가 필요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시설이나 혐오시설들을 유치해야 될 때는 완주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을까요? 3번 제가 무산됐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4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주 군민의 30분의 1 이상을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 분권이나 이런 조례를 보면 50분의 1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충족을 지금 다 시켰습니다. 그렇죠, 나윤 대표님 서명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네, 이 서명 운동은요. 저희가 받는 서명 운동은 지금 기존 정치권, 특히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지방 토척 세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지금 현 자치단체장과 지금 완주군 의회 이 정치 그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문제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고 해서 국민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이런 작업을 거쳤다면 저희가 이런 서명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그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 주민투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도 하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토대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서명운동을 벌리는 것은 이 주민의 뜻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를 한번 알자. 그래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청구 서명입니다. 몇 분 정도가 지금 주민들께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지방분권 특별법에 되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히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100분의 1이면 이 완주군의 유권자 7만 9천 잡더라도 790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서명 받으셨군요. 그렇죠. 50분의 1을 해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명 이상 받아놨고 지금 1차 서명 기간이 30일 지났습니다. 2월 9일까지인데 그다음에 2차 서명 기간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에 60일은 정지되니까 그 이후에 60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10,000명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충분히 충족을 했는데 계속 서명을 받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어차피 양쪽의 입장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제 듣는 우리 완주 군민이든 전주 시민이든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서명은 서명대로 받고 또 반대 어떤 의견들의 여론조사나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완주군이 아니면 군수님이나 군의회가 그냥 우리는 반대 뭐 이런 건 아닐 것이고 아무 근거 없이 반대를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방금 나유인 대표님께서 공동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지난 2월 7일 날 KBS 뉴스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완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KBS와 전북일보가 진행을 했는데 그 조사 방식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했고요.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세계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 갑에서 약 500명, 전주시을 506명, 전주시병 500명 뭐 이렇게 했고 특히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 500명 정도를 모집단을 모집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몇 퍼센트? 결과적으로 보면 찬성이 42% 정도, 반대가 55% 정도로 약 13%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설문조사 방식에 의하면 완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은 아니고 전북 14개 시군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이 진행이 됐기에 찬성 측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완주 군민들의 순수한 반대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가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총 1,507명을 했습니다. 전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 보면 그 0.2% 정도 되고요.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500명 정도 했는데 완주의 모집단을 약 200명 정도 잡으면 9만 명 중에 200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 0.2%로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고 데이터로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토대로 완주군 의회가 기자회견도 가지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찬성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물론 공신력 있게 우리 KBS 전북일보에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샘플링이 아까 무주, 진안, 장수, 완주 합해서 500입니다. 샘플링이. 그러면 무주, 진안, 장수를 빼고 나면 우리 완주 지역에 한 260 정도나 지금 응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260의 샘플링에 또 각 읍면별로 똑같은 숫자를 배정해서 합니다. 그럼 여론조사가 인구 밀집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은 이서나 이쪽의 혁신도시나 이쪽 상관, 이쪽 용진 이쪽 지역은 인구가 이 밀집 지역의 경우 6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집 지역도 똑같이 샘플링을 다 하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이 저쪽 상간지 6개, 7개면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쪽 밀집 지역은 찬성의 입장이거든요. 무슨 그런데 말씀인지. 인구 비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링에 있어서 그리고 샘플링 숫자가 260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통계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여론조사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샘플링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샘플링 전주시에 많이 샘플링을 이렇게 샘플링 체크인을 하듯이 완주군 지역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샘플링을 많이 채취를 하고 인구 밀도가 작은 곳은 조금씩 채취했으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 타당성이 있다.
제가 이건 여론조사기관에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주갑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KBS와 전북일보에서 조사한 이 내용을 제가 방금 전주시의 인구 비율과 우리 완주군에 샘플했던 그 비율을 0.2% 정도로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산 육계면 쪽에 있는 데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 이쪽 반대편에 있는 지역은 찬성을 대부분 한다. 이게 어떤 근거를 하시는지 그게 혹시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혹시 2013년 주민투표 토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과거 주민투표 그 성향도 저희가 분석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찬성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찬반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체킹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물론 맞습니다. KBS나 전북일보 여론조사 신뢰성이 있죠. 그러나 여론조사는요. 추세입니다. 이것이 딱 이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샘플링과 인구 비례를 비례한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좀 어차피 조사를 하면 좀 저희 찬성이나 반대 단체 같이 샘플링 조사에 대해서 선관위에 물론 신고했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좀 앞으로는 좀 배려를 했으면 지난번과 좋겠습니다. 지금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요. 그래도 완주, 전주 완주 상생 협력 사업을 지금 9차례 진행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갈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그래도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주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제10차까지 김관영 지사님, 우범기 시장님 그리고 우리 유이태 완주 군수님 이렇게 세 분이서 주도적으로 지금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24개의 사업 중에서 약 6개 정도 간단하게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거나 단순한 사업들은 이미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생협력은 저희가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이미 저희 완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임실이나 김제시 심지어는 익산시 정도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협력을 그냥 추진해도 되는데 특별하게 전주와 완주만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 또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많은 완주 군민들께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주 전주 통합 네 번째 시도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해보고 있습니다. 완주 역사복원 추진위원회 찬성 측의 나유인 공동대표 완주군 의회 반대 측의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쪽의 또 찬반 입장을 전화 연결해서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에는 풀뿌리시면 완주신문이 있는데 유범수 기자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죠.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전주 완주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또 통합이냐 뭐 또 반대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갈등 분열이 되면 안 되고 제대로 이게 되든 되지 않든 잘 통합 내지는 봉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현재까지 완주에서는 뭐 딱히 뭘 진행이 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일단 행정 쪽에서도 뭐 국민들한테 관련해서 어떤 뭐 의견 취합이나 혹은 뭐 어떤 전달 정보들 뭐 그런 행동들도 없고 또 소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부 그 이제 완주에 주소를 두신 분들 중에 이제 뭐 그 뭐 이렇게 이거 통합 권고하자고 서명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딱히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서명을 10,000명까지 받겠다 이렇게 지금 나유인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서명에 동참하시는 완주 국민들이 많이 계시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50분의 1 전체 그 유권자의 그걸 받아야 뭐 통합 공고하는 뭐 그런 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 목표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완주 국민 대부분들은 통합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깊이 있게끔 고민이 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접한 분들 같은 경우 좀 드무시더라고요. 통합하면 이렇게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데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니야? 딱 그 정도? 그러면 유 기자님은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통합하면 뭐가 좋아지고 통합을 안 해도 괜찮고 뭐 통합하면 뭐가 안 좋아지고 뭐 어떤 논리가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좋아진다는데 네. 저도 완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래? 뭔 세금이 지원이 되면 그러면 내 삶에는 뭐가 대체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고 거기서 한 발 좀 더 들어가면은 만약에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이게 그 전주 완주 같이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뭐 세금 지원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결국은 인구 비율대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다. 그럴 때 과연 지금 현재 완주 지역에 배정되는 목은 과연 그중에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일종의 등가성 이런 문제까지 때문에 같이 가게 되면은 과연 지금 현재 완주 국민들 과연 도움이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게 지속적일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생기죠. 지금 그러면 한 3번 정도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는 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게 정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꼭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전주 쪽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현재도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세요. 그리고 근데 완주 쪽에서 뭐 출마를 하시거나 뭐 완주 쪽의 기존의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통합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유희태 군수도 조심스럽게 워낙 전주가 이제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우금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1월 23일에 완주 전주 통합의 목적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둬야 한다. 아마 이주갑 의원님이 우리 완주 군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보면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추측이고 뭐 이렇게 예상일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혹시라도 뭐 추진하시는 분들 말씀처럼 더 좋아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뭐 현재 입장에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완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어떻게 그 완주 지역의 국민들의 뭐 행복과도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도박하듯이 이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면 완주에서 먼저 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전주에서 하고 그러면 전주 쪽에는 분명히 뭔가 이득되는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주 쪽에서는 항상 뭐 별로 그냥 그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가장 뭐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왜 꼭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런가 뭐 이 정도지. 아니 그래도 유 기자님 완주 국민 가운데는 또 찬성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왜 찬성하냐를 이제 저도 얘기를 듣거든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얇아요. 그 이유가 뭐 이러면 예산이 된대 우리가 발전한대. 그러니까 발전한다. 난 이걸 확신해라가 아니라. 발전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이런 정도예요. 그게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그분들을 제가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여론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이걸 하냐?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10차례 정도 상생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흡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금 그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은 좀 아니 그 말도 제가 보면 주장이세요. 그래요? 상생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그거 사실이 아니고 주장이시라고. 아니,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같은 전북권 안에서 인근 지자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상생 협력하는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서로 상생이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서로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과연 이걸 통합으로 갔었을 때 이게 과연 서로를 잘 되게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은 항상 나오고 있고 기존에 뭐
통합을 했던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완주 측에서는. 그 노력을 하더라도 완주 입장도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완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완주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어디에서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는 있지만 완주군 안에서는 그러니까 완주가 전주와 통합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크다라는 반대 세력조차도 없고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후에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는 이번 결과보다도 반대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충족을 서명을 통해서 지금 충족선에 이제 이르렀기에 주민 투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는 사실 주민 투표 전에 또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뭐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뭐 지방지대위원회에서 뭐 해야 되는 몇몇 과정들이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면은 완주군에서도 어떤 반대 세력들이 실제 조직이 되고 활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그렇게 됐었을 때는 뭐 저는 이렇게 꼭 전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훅하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전주는 상관이 없어요. 전주 시민들은 뭐 80% 이상 거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시니까. 근데 완주는 결국은 또 큰 상처로 남을 거예요. 이게 과연 완주 국민들에게 이런 상처까지 겪어가면서 완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이걸로 어떤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되고 벌써도 지금 토론자 두 분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결국 완주 군 안에서의 모습이 될 겁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로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같은 이웃집 사람하고 10년 전에 그 찬반 운동했었을 때 아직도 얼굴을 안 본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3자 입장에서 웃을 이야기인데 당사자들은 지옥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만 내가 어느 당을 찍느냐는 본인의 선택인데 그걸 가지고 그때 10년 전에 찬반 이런 걸로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만큼 거의 대립이 심했고 정말 같은 마을 안에 완주군 안에 공동체도 사실은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큰 영향들도 있어요. 근데 전주 시민들은 관심이 없죠. 이거 우리 동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주 쪽에서 이렇게 하고 완주 쪽에서도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완주 쪼개놓고 가뜩이나 완주가 단합이 잘 안 됐나 뭐 이런 내부적인 비판도 많은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현안에 일단은 완주 군민으로서 반대 의사를 보인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와 말씀 나눠봤고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완주 전주 통합 추진연합의 김병석 공동대표 말씀 듣고 두 분의 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왜 찬성을 하십니까? 완주 전주 통합 문제가 제기된 지 어느새 30년 세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1997년도, 2009년도, 2013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했었죠. 그러나 이제 번번이 무산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3년 6월 26일 날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전라북도에 비해서 다소 열세 지역이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12년 9월 20일에 통합이 성사가 됐습니다. 대표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요. 완주 군민으로서 우리 김병석 공동대표님 이제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찬성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전달을 좀 하시는 측면에서 왜 찬성을 하시는지 그 말씀 반대는 앞에서 들었거든요. 우선 전주 완주 통합이 되면 전주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통합의 시너지로 효과로 인해서 완주군이 더 발전하고 완주군민이 더 잘 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의 특별자치의 발전은 물론 앞으로의 인구 소멸에 대비해서
그 전라북도 성장 거점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합이 이제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완주 군민이나 전북도민이나 전주 시민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예. 반대 의견도 듣고 계시잖아요. 네, 많이 듣고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대 의견을 들으시면? 예,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완주군이 시로 발전해야 된다. 또 일부 국회의원 후보는 완주 무주 진안 장수 특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거든요. 통합을 하나의 반대하기 위한 이유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신 분들의 이유는 일종의 아까 막 그냥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혐오시설이 올 것이다. 지금도 완주는 살만한데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대시거든요. 이미 그런 것은 이미 판명이 됐죠. 지난 10년 전에도 3대 폭탄, 뭐 혐오시설 폭탄, 채무 폭탄, 쓰레기 폭탄 여러 가지 있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통합을 정치적인 이해관계 있는 사람 반대에 대한 수단이었지 그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통합이 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완주 군민도 이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주 군민의 9만 7천 명 정도 인구 중에 65%는 전주에서 들어가신 분도 많이 있고 아파트 분양 때문에 타지에서 오신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완주군의 발전과 이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완주군에 많습니다. 이번이 정말 97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사안으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때에 올 수 있는 어떤 아까 유범수 기자도 그 말씀하시던데 분열 사실 걱정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잘 봉합이 되는 그런 노력들도 쭉 계속 이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지나친 우려고요. 우리가 공직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시장군 군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의원 선거가 있으면 그 끝나는 걸로 다 모든 국민이나 도민이나 시민이 승복하는 거지. 반목과 갈등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통합이 될까 봐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항시 쓰던 이 얘기지 실제로 끝나면 그렇지 않고요. 반목과 갈등을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직접 확인을 아직 못했다고 그러는데 청주 청원군의 통합 사례를 가서 완주 군민들이 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사회단체 임원들이 갔다 오셔서 한번 보고 또 전라남도 3려 통합시 발전 상황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국이 다 그 초광역시대 메가시티로 가는 시대적인 추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이 자꾸 광역시로 편입하려고 그러고 저 경상북도 달성군 군의군도 광역시로 편입을 본인들의 의견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 통합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완주군이 군으로 시로 습격했을 때, 또 통합시가 됐을 때, 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특별시로 갔을 때 어느 것이 더 전라북도 발전과 완주군과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은 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공론화가 돼야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벌써부터 내년 군수 선거 때문에 막 여기저기 군수직 유지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되죠, 이제는. 내년은 아니고요. 2026년입니다, 지방선거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자기 군수다 뭐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완주군 주민투표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군수가 나서서 반대하고 군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장을 해 주셔서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이 싫어하는 경우, 통합시가 되는 경우 이것을 연구 용역을 빨리 맡겨가지고 어느 것이 전라북도 발전과 완주군과 전주시 발전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을 기다려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도 전주시민에 의해 선출됐고요. 완주군수도 군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입장은 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김병석 공동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김병석 공동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완주전주 이야기를 할 때 도의 입장, 도지사는 어떤 생각일까? 뭐 이런 질문도 드려볼 수 있는데 상당히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유보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김관영 지사가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완주전주 통합시장을 붙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좀 관심이고 어쨌든 두 찬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열어놓고 두 분의 또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나유인 공동대표님 먼저 찬성 측 입장 말씀해 주시죠. 저희 완주 역사보건추진위원회는 이게 완주 군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병석 대표는 전주 쪽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성하는 목적 자체가 완주 군민을 위한 완주 군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수렴을 해서 우리가 찬성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찬성의 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김병석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청주 청원도 한번 가서 보고 그쪽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보고 이 성과가 그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주민투표를 붙이자는 요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면 찬반의 의견이 공평히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 자체를 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하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원래가 선거라는 제도,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반 투표를 우리가 이미 충족을 시켰잖아요. 국민 투표를 청원을 하는 이 서명운동을 벌리니까 군수가 지역 순방하면서 아직은 통합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순회하면서 이장단을 통해서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반대 논리를 적극 행정이 앞장서서 우리 서명운동은 자체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7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군의 입장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도 방해로 보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군청 행정집행부와 의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의 토착 정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선거에 소이익적으로 다시 재선을 목표로 한다랄지 이런 이익을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대의를 보고 해야 된다. 우리 후손을 보고 미래를 보고 전국적인 메가시티 개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좀 보고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또 한여름의 모기는요 겨울을 모릅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토착 정치권들이 그전 저희가 무산될 때도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앞에 이주갑 의원도 그때 찬성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어쩌서 그때 무산된 이유를 압니다. 그때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지방의원까지 총동원해서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토착 정치인이세요? 우리 지금 의원님 어떻게 이 말씀 굉장히 들으시고 좀 표정이 많이 굳어지셨는데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에 방해를 했거나 못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착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토착 정치인이라는 용어는요,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토착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자를 토착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전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시하고 완주하고 통합을 하면 전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완주의 삶의 질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에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잘 갖췄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완주군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입니다. 아마 나유인 대표님께서도 지방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완주군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청취해서 각종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해결을 하는 데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과 우리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2013년도에 찬반 투표를 통해서 반대로 이 무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가지고 결정된 부분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로 저희가 2013년 6월 27일 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성 측이었던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성이 아닌 감정을 앞세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어서 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고 갈 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2013년에 무산됐는데 10년 동안은 왜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나온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한동안은 또 조용하다가 어느 시기에 어느 분의 의지를 가지고 또 일어나는 건지,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뭔가 이 추진위원회도 그렇고요. 이 상생협력은 꾸준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생협력으로 좀 이어가주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11년 만에 다시 이제 주민투표가 될 것 같은데 결과에 따라서 또 끝나는 것인지 이어가는 것인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물론 찬성이 측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투표가 나올 수 있기를 또 바라시는 마음이겠습니다만, 나유인 대표님. 이번에 이 통합 논의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어떤 흐름도 그러고 각 시군 이루어지는 일도 그러고 또 정부의 정책도 그러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만큼 우리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청주청원식이나 마창진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를 놓쳤거든요. 그때 놓쳤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인데다가 또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떤 이런 낙후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까 정확한 뭐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 없이 주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완주하고 전주 사이의 복지 부분,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귀농, 귀촌, 전생애, 장애인, 주거복지 9개 항목을 제가 통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혜택이 전주 쪽은 어떤 혜택을 주고 완주는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주 쪽이 우세하게 아주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5개 부분을 잘하고 있고 완주 쪽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중장년 어르신하고 귀농 귀촌 농촌 지역이니까 전생애 부분 노년층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완주 쪽 정책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생 이야기도 나왔는데 상세금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서로 합해서 양측이 모든 9개 항목이 이 복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잘되게 하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이 복지 부분뿐이 아니라 제가 하나 우리 구이면 군의원이시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완주 구이면에 살고 있습니다. 구이면에서 용진 그 군청까지 가는데 그 주민이 버스를 몇 번 타고 가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노령층입니다. 이 사람들 버스를 3번 타야 됩니다. 시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과 행정은 뭡니까?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행복증진인데 행복증진을 하는데 물론 제가 아까 산업적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행정 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복지 항목도 그러지만 예. 그런 교통의 불편함 우리가 통합 그 광역 그 교통망 이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전주시가. 그럼 완주가 통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 아니 치매 환자가 치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그 보건소까지 가려면 아까 말했듯이 3번 버스 타야 됩니다. 시골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3번 버스 타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전주 완주가 통합하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행정 서비스까지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주 경찰서장도 했어요. 완주 봉동에서 구이면 이서면까지 이 치안 서비스가요. 격차가 있습니다. 전주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예, 모든 부분이 다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비스 부분도 예. 고려를 해야 된다. 이주가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예, 방금 버스 운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현실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완주군에서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롯되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에서 버스 운행에 관한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에 관해서 저희 완주에 있는 시골 지역은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주군에서는 지금 지간선제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만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먼 곳에 있는 군청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공감을 하고 예. 앞으로도 저희 완주군과 완주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뭐 준비하셨으니까 정확하다고 제가 뭐 인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함윤호 아나운서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첨예하게 분분합니다. 글쎄요, 우리 완주 군민들 또 전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완주 군민의 손에 주민투표까지 붙여지면 완주 군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 무산이냐 통합이냐 결정은 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마무리 말씀 못 하나요? 예, 시간이 마무리는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30초씩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윤 대표님. 자, 인구 소멸하고 청년들이 탈전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낙후, 노령화, 현재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 현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면 미래가 어둡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 이 파당적 개인적 이익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줄탁 동실하고 닭 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안에서 병아리도 쪼아야 됩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이유는 전주, 완주 내지는 전라북도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행복한 나라 더 편익 있는 행정 서비스 받고 하는 것을 서로 의견 차이로 지금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 견리 사이라고 반드시 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익은 좀 버리십시오. 이게 대의를 좀 쫓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주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견리 사이라고 저보고 이익을 버리라고 하신데 그 부분은 매우 유감이고요.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통합을 추진했던 과거에 완주군과 완주 군민들께 드렸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과연 전주시와 통합을 추진했던 단체 측에서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먼저 사과와 반성부터 진정어리게 하시고 상생사업에 전념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역소득 증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펼쳐질 많은 일들이 기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완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부족한 부분을 완주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완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군의원,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나유인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935년 이전까지는 한 고장이었던 완주 전주, 89년 만에 통합을 위한 네 번째 시도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턴코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